안녕하세요. 맹꽁이 여사 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연극 연습하는 날이었어요. 제가 취미생활을 또 연극도 하고 있어요. 한 6년 전에 시니어 연극단에 들어가서 연극 그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냥 뭐 다 왕초보들이지요. 다 70대니까 다 왕초보들끼리 모여서 하는데 참 재밌어요. 1년에 작품 2작품씩 하면서 연극 무대도 서고 연극 공연할 때도 가족 모임이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자녀들이 와서 같이 또 이렇게 관람해주고 응원해주고 하니까 굉장히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은 아주 연극 선수들이 2분이 합류를 했어요. 다 새로운 작품을 이제 오늘부터 시작을 했는데 연극 배우들이 물론 영화도 하셨겠지. 그분들이 젊어서는 전공자로서 뭐 영화도 출연했고 연극에도 이렇게 출연하고 활동을 하셨지만 이제 나이가 들다 보니까 이제 크게 일자리가 많이 무대가 이렇게 없나 봐요. 없으니까는 저희들한테 이렇게 2분이 오셔가지고 합류해서 새로운 작품을 하게 됐는데 확실히 전공자는 틀리더라고요. 그분이야 뭐 학교도 연극영화과 전문했고 학교 졸업해서 또 계속 이런 생활을 이렇게 해오신 분들이라 대본을 첫날 다 봤는데도 벌써 감정과 그 표현, 호흡 이런 것이 정확하게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같이 이렇게 배우게 됐어요. 우리는 초보자들이니까 배우는 입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더 연극이 더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우리 뇌가 처음에는 제가 한 줄도 못 외웠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이렇게 뇌도 근력이 생기는지 그래도 외우는 게 어느 정도는 되더라고요. 뭐 선수처럼은 못해도 처음에 왕초보 때는 진짜 한 줄, 2줄 외우기가 굉장히 어려웠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 5년 이상 되다 보니까 그냥 웬만한 거는 그냥 이렇게 노력을 하면은 이렇게 외우게 되더라고요. 그걸 외우려면요 녹음도 해야 되지요. 녹음해서 계속 들어보는 거예요, 제 대사를. 그렇게 하고 뭐 화장대 앞이라든가 식탁 앞이라든가 식탁 앞에 이런 데다가 제 대사를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여기저기 붙여놔요. 붙여놓고서 이렇게 눈길이 가면은 읽어보고 또 거울 보고 이렇게 감정도 표현도 해보고 그렇게 하니까는 조금씩 이렇게 늘어요. 1년에 2번씩 전문가한테 교육을 한 2-5달씩 받거든요. 다양한 선생님들한테. 그분들은 이제 젊어서는 대학 교수로 연극영화과 그 학생들을 교육하시고 그런 분들도 이제 연세가 뭐 70 넘고 80 넘으면은 이제 시간 여유가 많이 있으시니까 이제 봉사 차원에서 뭐 수고료는 조금씩 드리지만은 그렇게 해서 1년에 한 2번씩 그렇게 교육을 받으면서 실력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지는 모르지만 너무 재밌어요. 제가 연극을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때하고 부활절하고 2번 연극할 때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같이 이렇게 연극을 하면서 무대 쓰고 박수 받고 그렇게 했는데 그 재미가 쏠쏠하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이거를 좀 취미생활로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늘 이런 시니어 무대를 찾고 있던 좀 광고를 보고 제가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첫 만남에 대본을 주면서 무대 가서 읽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떨리지도 않아요. 나이가 먹은 게 좋은 게 그런 거예요. 뭐 안 되면 말지죠. 뭐 말지 뭐 돈벌이로 가는 것도 아니고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래 무대 올라가서 그냥 그냥 감정대로 그냥 읽었더니 그냥 그 정도면 괜찮다고 같이 해보자고 해서 이때까지 하고 있는데 재밌게 연극 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가끔 유명한 그런 배우들도 만날 기회도 있고 또 지방 공연도 가고 그래요. 지방에서 행사 있잖아요. 지방마다 요즘 지방자치에서 그럴 때 또 초청받아가지고 가서 또 이제 시골 그 가설 무대 같이 이렇게 또 해놓잖아요. 그런 데서 또 연극도 하고 아주 같은 뭐 연배들끼리니까 하여튼 진짜 재밌어요. 그래서 오늘은 또 그 매주 금요일은 연습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늘 연습 잘 하고 또 재밌게 하고 왔습니다. 오늘 맹꽁이 여사 8번째 일기를 공개하겠습니다.
며느리가 해산날이 하루하루 돌아오니까 배가 많이 불러서 힘들어 보인다. 아기 낳기 전에 가족끼리 송년회 겸 해서 우리 훈제집에 가서 저녁을 먹었다. 나는 시장에 가서 미역도 사고 금일봉을 준비해서 봉투에 넣고 축복의 글도 썼다. 성의껏 준비했다. 연말이라서 식당에는 손님들이 넘쳐나고 있었다. 우리들도 즐거운 대화를 하면서 식사를 했다. 며느리 친정엄마가 아기 낳고 조리원에서 나오면 돌봐주신다고 하셨다. 그래도 시어머니보다는 친정엄마가 편할 테니까 그동안은 내가 아들 집에 가는 것을 좀 자제를 하고 조리 잘하고 네가 건강해지면 그때 손주 보러 올 테니까 내 말 알아달라고 며느리에게 말을 했다. 며느리도 알았다고 대답을 했다. 정말 며느리를 얻고 보니 매사가 조심스럽다. 내 입장에서는 저 편하라고 하는 말인데도 며느리 입장에서는 어떻게 생각할지 내 시어머님 생각도 많이 해본다. 저는 며느리를 얻고서 우리 시어머니 생각을 참 많이 해봤어요. 저는 고부관계가 정말 좋았거든요. 20년 동안 고부갈등 없이 잘 지냈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시어머님이 고맙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나도 우리 며느리에게 잘해주고 싶은 것이 솔직한 마음이다. 이런 마음을 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다음은 고향 친구 송년 모임입니다. 송년 모임 제목이 우리 고향 친구 모임이 뜸하게 있는 편이다. 우리 나이대가 한창 자녀들 결혼시키는 철이라 모임이 아니라도 자주 만나는 편이다. 올해는 봄에 6월달쯤에서 남한산성에서 만났고 오늘 만나는 것이다. 부천 오리집에 가서 만나게 점심을 먹고 3층에 노래방 시설이 돼 있었다. 3층으로 가서 노래보다는 수다방으로 시간을 보냈다. 결혼을 시키지 못한 친구들은 자녀들 결혼 걱정을 말을 했고 며느리를 본 친구들은 고부간의 문제를 말을 했고 예수 믿는 친구는 나 혼자였다. 대화를 하는데 나는 친구들을 이해하기가 힘든 점도 있었다. 친구들은 우리 고부간 문제를 이해 못한다고 한다. 종교가 확실히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절감했다. 친구들은 고부간에 함께하는 시간이 전혀 없다고 말한다. 무관심하게 지낸다고 한다. 말도 못하고 서운한 감정이 많이 있지만 우리 가정은 교회도 함께 가고 성가대에도 함께 서고 서로 칭찬을 해주며 콘서트도 함께 다니고 며느리가 가기 싫은데도 시어머니가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는 것은 아닌지 모른다고 친구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리고 우리 사는 곳을 제가 얘기하니까 친구들은 약간 부정적으로 얘기하더라고요. 며느리가 가기 싫은데도 시어머니가 가자고 하니까 쫓아간 거 아니냐고.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희 신랑이 그렇게 합창대도 하고 하니까는 그런 데도 갔었고 저희 시동생이 또 그렇게 공연을 하니까 그것도 뭐 자기가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데 아주 기분 좋게 가겠다고 해서 같이 갔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하니까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친구들도 있었는데 난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며느리도 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었다. 우리 며느리는 어제 금일봉을 준 것을 생각보다 너무 많이 주셨다며 오늘 아침 감사하다고 말을 했다. 나 역시도 너무 기쁘고 고마웠다. 제 형편에 큰 돈은 아니지만 제 성의껏을 애기 날 때 쓰라고 제가 금일봉을 줬는데 며느리가 생각보다 많이 주셨다고 굉장히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서로 그렇게 조금씩 그렇게 소통하면서 지내는 게 좋지 않겠어요? 이때가 11년 12월 18일이었습니다. 다음은 성탄절입니다. 제목이 성탄절 성탄절 준비를 위해 한 달 전부터 매일 저녁에
칸타타 준비를 했다. 성가대원들이 다 모이지도 않고 파트 연습 때는 다른 파트들이 어찌나 잡담을 하는지 주의자가 말도 못하고 힘들어하는 모습이었다. 어른들이 너무들 떠드는 것 같아서 떠들지 않는 사람에게는 스트레스로 다가왔다. 성탄절 아침 일찍 본당에서 예행 연습을 하고 드디어 칸타타가 시작되어 열심히 그동안 연습을 한 만큼 했다. 중간에 기립박수도 받았다. 예배가 끝난 후 교우들에게 은혜 받았다는 칭찬과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성가대를 찾아오셔서 아낌없는 칭찬을 해주셨다. 모든 순서가 끝나고 난 이권사님과 우리 집으로 와서 김치 부침개를 해서 먹고 우리 며느리는 감기기가 있다고 교회를 오지도 못했었다. 어제 나는 즐거운 성탄절 이브를 보내라고 케이크까지 사다 줬었다. 케이크를 사다 이제 아들네 집에 줬어요. 둘이 먹고 즐거운 성탄의 밤을 보내라고. 이제 출산 예정일이 열흘 남짓 남았는데 여러 가지로 힘든 줄은 안다. 임신부라 약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걱정이 된다. 잘 먹고 건강해야 순산할 수 있을 텐데. 난 도라지 가루가 감기 기침에 좋다는 말을 들어서 도라지 가루와 김치 부침을 해서 며느리에게 갖다 주었다. 집에는 들어가지 않고 아들에게 내려오라고 해서 전해주었다. 이권사와 나는 쌍용으로 사우나를 갔다. 오늘 날씨가 영하 10도를 웃도는 매서운 추위였다. 찜질방에는 다른 날보다 손님들이 많았다. 우리는 느긋하게 찜질을 하고 8시경에 집으로 돌아왔다. 어제는 제이미 언니랑 저녁을 함께 먹었다. 제이미 언니는 저희 언니 친구입니다. 저보다 9년 연상이에요. 언니가 바짝 외로움을 느끼시는 것 같다. 교회에서도 이번에 권사 임직이 있었는데 언니는 임직에서 탈락이 된 모양이다. 수십 년을 한 교회를 섬겼었는데 무슨 이유인지 탈락이 된 모양이다.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많이 힘이 들었던 모양이다. 문자가 왔기에 시간이 있으면 오시라고 했더니 우리 집을 찾아오셨다. 둘이서 요즘 교회들이 변해가는 그런 쓸쓸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교회들이 계속 이제 세상적으로 변해가는 교회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언니랑 어심탄하게 대화를 했어요. 같은 교인끼리라면은 참 조심스러운 이야기인데 서로 타교인끼리니까 그 교회에 서로 이제 고쳐야 될 점 이런 희망사항들을 이제 둘이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했어요. 목회자들이 교인들의 믿음을 보기보다는 아부꾼이나 돈 많은 사람, 하나님의 기준을 벗어난 목사님 마음에 드는 사람, 목사님 편을 드는 사람 중심으로 일꾼을 세우고 권사직을 주다 보니 의외로 뒤에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으다. 난 언니랑 제주도 흑돼지 오겹살을 먹고 우리 교회 성탄 전야제 축제 예배에 참석하고 어두운 밤 10시경에 돌아가셨다. 언니랑 함께 식당에 가서 오겹살을 먹고 우리 교회 성탄 전야제 행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행사 참석하시고 밤 10시에 돌아가셨어요. 집으로 가셨어요. 또 제목이 바쁜 하루입니다. 9시경에 공동체로 쌀을 가지러 갔다. 요즘 옷이 어찌나 많이 들어오는지 옷도 갖다 줄 겸 요즘 경기가 워낙 안 좋아서 3월달인가 쌀 가져오고 오늘이 2번째다. 후원자들이 뜸한 것 같으다. 3일 전에 10포를 가져왔고 오늘 7포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개척교회 또 방송을 듣고 알게 된 임희자씨 대전 성금남이 다니는 교회 오산에 있는 김집사 용인에 사는 이집사 또 형주엄마 조익현 등등 정말 어려운 이웃들에게 주었다. 내년에는 경기가 더 어려워질 전망이라고 매스컴에서는 떠들어대고 있다.
북한에서는 김정일 사망으로 전 지구촌이 촉각을 세우고 있다. 3대 세습 김정은이 정권을 잡는다고 한다. 27세의 나이로 정권을 잡는다는데 앞날이 걱정이 된다. 우리 옆집에 이틀 전에 새로 이사를 온 사람이 있다. 얼굴이라도 알아야 되겠기에 찾아가 보았더니 나이는 어려 보이는 젊은 새댁이었다. 외국인 같아서 물어보니까 캄보디아 여자라고 한다. 시집 온 지가 4년 됐다는데 어찌나 한국말을 잘 하는지 의사소통에는 큰 문제가 없었다. 오늘 가게로 구제품, 애기 옷들이 많이 들어와서 공동체로 한 박스는 택배로 보내고 4, 5세 정도 되는 여자아이 옷은 교회 집사님 주려고 했는데 옆집 새댁을 주었다. 4살짜리 딸이 있다고 해서 옷을 주니까 아주 즐거워하고 고맙다고 한다. 옆집도 살림이 넉넉해 보이지 않으니 앞으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공동체에서 가져온 버섯 요리도 한 대접 주니까 고마워한다. 큰 꿈을 가지고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시집을 온 모양인데 걱정이 된다면 그 통로, 사람이 다녀야 되는 그 통로가 짐들로 엉망으로 쌓여 있었다. 어린 색시가 정리정돈을 못하는 것 같으다. 복도에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아무렇게나 쌓아놓고 있으니 치워달라고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제가 그 공동체 얘기를 이제 자주 일기장에 제가 자주 나와요. 제가 같이 거기를 돕고 또 거기서 또 쌀을 가져왔다 그랬죠. 공동체는 이제 다양한 곳에서 쌀이 들어와요. 기부자들이. 그럼 거기서 아이들이 못 따먹고 남는 것은 제가 갖다가 또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는 그런 봉사활동을 또 했어요. 옷 같은 것도 이제 구제 옷이 이제 자기가 입던 거 집에서 필요하게 이렇게 입다가 입을 만한 것은 제가 다 달라고 하니까는 많이들 갖다 줬어요. 많이들. 그래가지고 그 공동체로도 많이 보내고 또 제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한테 나눠주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옆집에 캄보디아에서 시집온 색시가 있었는데 나이 차이가 남편하고 20년 이상 차이 나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50대가 넘은 것 같은데 이 색시는 30대 초반이나 되나 20대 후반이나 되나 그랬어요. 근데 애가 둘이 나는데 굉장히 생활이 어렵더라고요. 남편이 그때 관광버스 기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한국에 좋은 이미지를 주기 위해서도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후원을 했지. 그런 쪽으로 뭐 쌀을 준다든가 아이들 입을 만한 그런 옷을 준다든가 그 새댁도 또 입을 만한 옷이 있으면 그 새댁한테 전해주고 그렇게 좋은 관계로 지냈었습니다. 그 얘기를 또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다음은 드디어 우리 손주가 태어났다. 기록을 했습니다. 예정일이 1월 3일인데 출산은 항상 앞뒤로 일주일을 유도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해마다 연초에 여행을 떠난다. 마음이 편치가 않았으나 무슨 일이 있으면 1시간이면 올 수 있으니까 난 형제들과 콘도로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친정 형제들하고 수년간 1월 1일 신정을 그렇게 여행을 떠나서 같이 한 2박이고 3박이고 그렇게 쉬었다 오는 그런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간 거예요. 글쎄. 콘도 일주일 1일 날이 주일날이라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또 1일날 새해 첫 주일 예배를 드리고 여기서 4시에 출발해서 함께 저녁을 먹고 놀았다. 이번에는 우리 친정 올케가 홍어회와 홍어 무침, 문어 등등 맛있게 먹거리를 해왔다. 2일날은 9시경에 전화가 왔다. 며느리가 진통이 온다고 한다. 난 깜짝 놀라서 한 걸음에 달려왔다.
밤부터 살살 진통이 와서 아침에 병원에 갔더니 더 아파야 낫는다고 집에 가라고 해서 왔다고 한다. 집에서 점심을 먹고 4시쯤 병원에 갔다. 진통이 점점 심해져서 입원 수속을 밟고 방을 예약을 하고 난 방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혼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고, 우리 아들은 며느리랑 함께 있고 12시쯤 문자가 오기를, 밤 12시요. 엄마 기도해 주세요. 많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한다. 어찌할 바를 몰라 병실로 찾아가 보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내가 아파줄 수도 없고 눈물만 났다. 아들이 엄마는 나가시라는 눈짓을 하기에 방에 와서 기도하고 있는데 또 문자가 오기를, 엄마 빨리 기도해 주세요. 수술을 해야 된대요. 한다. 난 깜짝 놀라서 웬 수술? 자연분만 한다고 했었는데 무슨 일이지? 초조해서 방에 있을 수가 없었다. 병실 쪽으로 내려가 보았다. 아들이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큰 걱정을 한다. 별일이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안심을 시켰다. 1시 1분에 드디어 우리 손주가 수술로 해서 태어났다. 금방 아기를 안고 나와서 보여준다. 가슴이 벅차고 설레었다. 아들도 신기해하는 모습이 역력했다. 4시쯤, 새벽 4시에요. 며느리랑 병실로 올라왔다. 아침에 가까운 친척과 우리 목사님에게 기쁜 소식을 알렸다. 금방 낳은 아이가 어쩌면 그렇게 깨끗하고 예쁜지 나 역시도 나의 아들이 태어나고 내가 손주를 봤다는 것이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내가 자랑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치고 자랑할 것 같았다.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저는 첫 손주 낳았을 때 너무 기뻐가지고,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기쁜 소식을 내가 전하지 않으면 돌들이 소리를 질러서 알릴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실감이 나더라고요. 아주 그냥 온 세상에 다 알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침묵할 수가 없어서 친한 사람과 가까운 사람들에게 나 손주 봤다고 알리기 시작했다. 축하 메시지가 어찌나 많이 오는지. 또 우리 목사님도 교회 임직자들에게 전부 메시지를 보내셨다는 것이다. 우리 목사님도 굉장히 기쁘셨는가 봐요. 교인들에게 메시지를 단체 방에 그렇게 올리셨다나 봐요.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신방 오셔서 축복 기도도 해주셨다. 난 일주일간을 꼬박 며느리 옆에서 조리를 해주었다. 며느리가 병원에 일주일 있을 동안 제가 이제 도와주었어요. 밤에는 아들이 도와주고, 어찌나 사이가 좋은지 아들 며느리가 그렇게 사이가 좋더라고요. 대견하고 보기가 좋았다. 나 역시도 최선을 다해 며느리를 도와주고 있었다. 무조건 잘해주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저는 아기 날 때 우리 시어머니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저도 수술을 해서 났었는데 막 진통을 하고 그냥 막 그렇게 괴로워할 때, 그렇게 어머니가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아이고 어떡하냐 조금만 참아라 옆에서 그렇게 해주시는데 그게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수술을 해서 났어요. 밤새 그렇게 진통을 해도 아기가 안 나와가지고 수술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서 이렇게 깨어나려고 하는데 계속 누군가가 비몽사몽간에 저는 있는데 내 몸을 주물르면서 입술에다 그렇게 계속 그렇게 촉촉하게 입술이 말라붙으니까 그렇게 적시더라고요. 그래 눈을 뜨고 보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바카스에다가 그 솜을 이렇게 똘똘 마른 그 요지 같은 데 해가지고 거기다가 묻혀가지고 제 입술을 계속 그렇게 마르지 않게 그렇게 발라주시면서 그렇게 그냥 몸을 주물러 주시고 계시더라고요. 얼마나 고마웠던지 정말 그런 고마움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기쁜 일을 겪으면서 우리 시어머님 생각을 참 많이도 했다. 우리 어머님께서도 첫 손주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셨던지 나에게도 잘해주셨다. 지금 생각해도 고마우신 우리 어머니시다. 기억을 더듬어 나도 우리 며느리에게 최선을 다해주려고 생각했다. 며느리도 고맙다고 한다. 우리 아들도 어찌나 대견한지
처자식에게 어찌나 사랑을 주는지 세심한 것까지 신경을 써가며 병원비며 조리원비 일체를 군말 없이 혼자서 감당하는 걸 볼 때 우리 아들이 어찌나 대견하고 자랑스러운지 정말 잘 키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했다. 저희 아들은 그렇게 저한테 크게 도움을 그렇게 바라지 않더라고요. 자기 일은 자기들이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신경 쓰지 말고 우리가 도와달라고 할 때 그때만 도와주시면 된다고 그렇게 저한테 부담을 그렇게 안 주더라고요. 일요일날 8일날은 퇴원을 했다. 월요일날 조리원으로 간다고 하여 난 어젯밤에 미역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고 몇 가지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었다. 손주를 보니 기쁘기도 하지만 몸은 어찌나 피곤한지 입안이 헐었고 입안에 물집이 생겨서 밥을 먹지도 못한 상태였었다. 제가 그렇게 피곤하더라고요. 크게 하는 것도 없이. 그래도 우리 손주를 보면 말로 표현 못하는 기쁨이 샘솟았다. 그리고 지난주에 내가 방송 MBC PD수첩에도 잠깐 나온 모양이다. 제가 PD수첩에 잠깐 나온 적이 있어요. 상인들의 그 불경기가 언제부터 어떻게 불경기인지 PD수첩이 이렇게 와가지고 며칠을 취재를 해갔는데 잠깐 나오더라고요. 나오는 걸. 잠깐 나온 모양이다. 여름에 취재해간 것이 나온 모양이다. 주제는 불경기였다. 곳곳에서 봤다고 연락이 사방에서 왔다. 이래서 오늘은 맹꽁이 여사 공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